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대한민국의 망명한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을 자기 안방처럼 들락날락했던 탑4 4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분단 시대에 탈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. 그런데 목숨을 걸고 왔던 대한민국에서 다시 또 목숨 걸고 북한에 간다?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과 또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, 아주 엉뚱하거나 아주 배짱이 두둑하거나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에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. 자, 북한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북한에 갔다가 다시 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?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제 김남수라는 분인데요. 저도 이분을 좀 잘 압니다. 자, 이분은 원성군의 우산공장 지배인으로 있다가, 그러니까 북한이 뭐 나빠서 이렇게 탈북한 게 아니고 무슨 재정 문제로 잠시 중국에 나왔다가 얼떨결에 대한민국으로 흘러왔습니다.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북한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가지고, 자, 9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재입북한 이 김남수 씨를 열안하게 환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현직 우산공장 지배인으로 다시 지명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해 겨울이 되니까 더운물이 안 나오는 거죠. 찬물도 안 나오고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더운 물에 샤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것인지를 그때 느낀 겁니다. 아, 내가 착각을 했구나.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빚더미 올라서 뭐 못 살게 돼도 북한보다는 낫구나. 이걸 알게 돼가지고 다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. 김정일의 친필 지시를 완전히 깡그리 개방신시키고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국보법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남수 씨의 행동은 참 용감하고 대담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. 자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유태준 씨입니다. 그래서 유태준 씨도 김남수 씨만큼 굉장히 또 용감한 이런 청년이었습니다. 이 친구는 이제 2000년 초기 때 아마 북한에 건너갔었는데, 제가 조선일보 기자로 이제 처음 기사를 쓸 때 유태준 씨 사건이 터졌습니다. 자, 우리 기자가 뭐 5번 아닌데 약간 처형당했다, 이런 정보를 받고 유태준 씨가 처형당했다는 그 기사를 쓰면서 전 세계가 유태준 씨에 대한 이 사건으로 부글부글 했습니다. 그런데 유태준 씨는 총살당한 것이 아니라 정신수용소에 끌려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소식이 워낙 시끄러워지니까 김정일이 유태진 뭐하냐, 뭐한 놈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정신수용소에 가 있다 이거죠.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조국을 사랑할 수 있다, 또 헛소리 또 해가지고 유태준 씨가 풀려 나와서 평성의 양정사업소에 또 배치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. 이 친구가 북한에 와이프와 자식을 데리러 갔다가 보위부에 체포돼가지고 모진 고문받고 수용소 가는 과정에 정신적인 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시 북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재탈북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북한에서 받은 정신적인 학대 때문에 지금 이제 삶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안타깝죠. 자, 이 친구는 강철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같은 강씨고 철자까지 이름이 같습니다.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북한에 가가지고 나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악랄하게 북한 내부에 남한 드라마 USB들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이제 이 북한 채널에 나와가지고 나를 비난했던 이 친구인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다시 왔습니다. 그래서 아주 희한한 일이 다 있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이 탈북자 이 김광호 씨도 또 대한민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에 갔다가 기자회견까지 하고 북한 정권이 막 다 써먹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는 바람에 또 북한 정권이 개망신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. 자, 이 김광호 씨는 이제 북한에서 농촌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북한 정권이 재탈북했으니까 환영도 하고 기자회견도 시키고 잘 대해주면서 평양에 거주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다시 농촌으로 보내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모든 탈북자의 특징이 뭐냐? 북한에 좋은 추억도 있는 겁니다. 고통이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추억이 있습니다. 그 추억이 때로는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망각할 때도 있는 거죠. 막상 다시 북한에 가보니까 이거 정말 지옥이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도움물, 대한민국은 아무데서 틀어도 다 도움물 나옵니다. 북한에서 도움물 나오는 거는 평양도 중심구역 외에는 도움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. 겨울 내내 찬물도 없어가지고 물을 길어먹는 이 원시 사회가 북한 사회다 보니까 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이 도움물로 샤워하고 라면 같은 거는 그냥 흔하게 먹을 수가 있고, 심지어 소주 같은 것도 매일 퍼마실 수 있는, 이게 뭐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?
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한이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실망을 해가지고 북한에 잠시 돌아가지고 갔지만 바로 깨닫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시 오는 그런 이제 아주 우픈 사연들이 소개가 됐습니다. 이 해산시에 거주하던 탈북자 고경희 씨도 유인자책에 걸려가지고 다시 북한에 재월북을 했습니다. 북한 정권이 이용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말을 실수했습니다. 남조선에는 농촌 지역에 가도 삼겹살을 마음대로 구워 먹을 수 있다. 자,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찬양죄로 걸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. 이것 때문에 분노한 오빠와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북한에 건너갔지만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 가운데 제가 알던 지인 중에 고청성 씨라고 있었는데 고청성 씨는 이제 김남수 씨가 월북해가지고 막 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가게 되면 북한의 김정일이가 용서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가서 북한 보위부가 이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. 이 고청성 씨는 기대하고 북한에 갔지만 북한 보위부는 그를 지하 감방에 가두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인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분단 시대에 참 특이한 일들이 많았는데 북한에 간 사람도 꽤 있습니다. 하지만 다시 재탈북한 사람들의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.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우리 채널에서 이걸 소개하는 것은 다양한 분단 국가의 많은 사건 중에 이제 흥미롭고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. 자,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